안녕하세요, 버킷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민영의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입니다. 이 책은 용기 있는 10대를 위한 세상 읽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12개 주제를 어른들의 자본 논리를 중심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상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10대가 있다면 이 책을 읽기 전에 용기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고교 독서 평론이라는 잡지에 연재되던 글을 엮어서 단행본을 낸 거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쓴 글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이미 20대 중반이 넘어버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자본 논리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통찰을 얻게 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저자는 책의 말머리에 청소년이 알아야 할 것과 성인이 알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어른의 주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화할 때 청소년 자녀들이 대화에 참여하면 대화를 중단하거나 자녀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의 문제가 미래의 자녀의 문제가 되듯이 사회적 문제도 지금의 어른의 문제가 미래의 청소년들의 문제가 되므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연령의 제한을 두는 사고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런 큰 전제를 두고 총 11가지 주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현재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되었는지를 나름의 원인 분석을 하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이 대부분의 주제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늙으면 그게 정말이라는 우픈 현실을 언급한 트윗이 26,000명에게 리트윗될 만큼 돈이란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에게 중요하다 보니 개인이 모여 살게 되는 사회에서도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특정 방향으로 사회 문제가 끌려가기도 합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제들을 2가지 정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학벌입니다. 왜 한국이 학력 인플레이션이 과해진 나라가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죠.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선택을 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유도자가 있다면 이건 정말 개인의 선택일까요? 저자는 국가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인 실업률을 산정할 때 대학생들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청소년을 더 많이 대학에 보낼수록 실업률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을 만들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과 연계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입니다. 6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광고는 자본 논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혹시 신문이나 TV에서 공익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특히 대선이나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더 많은 국민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매체로 광고를 택합니다. 이때 정부도 돈을 지불합니다. 대금 결제도 잘 되고 기업처럼 사라질 우려도 없고 매출로 직결되어 광고 효과에 대해서 비난받을 염려도 없는 정부는 광고계의 큰 손입니다. 그러니 만약 한 신문사에서 정부의 뜻과 반대되는 글을 계속 기재했다면 정부는 그 신문사의 광고를 의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이러한 일련의 비즈니스 자체가 여론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도 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선택권이라는 게 있었는가? 혹시 이미 예전부터 내가 지금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닐까? 라고 말이죠. 돈을 위해 교묘하게 유도된 사회적 환경들을 지적함으로써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사회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주는 책, 그러니까 이게 사회라고요? 였습니다.